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 통치가 그전에 최고위층, 고위층에서 이제는 일반 주민들로까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무려 60명 이상을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맥락,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일까요? 두 분 초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공개 처형을 했다. 이걸 어떤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이제 처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지난해까지는 주로 고위층에 대한 처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요. 대략적으로 지난해까지 한 140여 명 내외의 고위층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2년간, 2012년, 13년간에 북한의 이제 고위직이 한 22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중 한 100여 개를 갈아치웠어요. 그중에 상당수가 처형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뭐 리용호 전 총참모장, 장성택 전 행정부장, 그다음에 현해청 인민무력부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최근의 특징이 그런 처형의 대상이 일반 주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에 대한 처형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이제 공개 처형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안타깝지만 탈북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유입과 관계된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 계통에 이제 북한에서 기독교를 선교하게 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이제 고위층에 대한 권력 장악이 마무리된 김정은이 이제 체제 안정 위협 요인이 되는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공포 정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어제 그 미 국무부 보고서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걸로 사형에 처한 경우도 있다라는 그 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우선 그 공개 처형을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른 주민들이 그걸 가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목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뭐 직접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들으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탈북자치고 공개 처형 경험 못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광범위하게 또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가행되어 왔던 것이 이제 공개 처형이죠. 저 같은 경우에 쭉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벌어지는 공개 청살 뭐 너무 많이 봤는데요. 민간이나 군인들이나 북한이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할 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군중 재판이 있고요. 군인들의 경우에는 동지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요? 동지 심판. 동지 심판. 그러니까 동지들 사이에 우리가 한번 재판해 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그 검사들이 나와서 군 검사도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그러면 뭐 북한 군중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저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혁명을 배신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노라라는 군중적인 심판이 내려집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제 법적인 의미를 따지긴 하지만 소위 청살이 이루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소위 그 공개 청살 같은 거는 그 벌목장에 동원됐던 독립서대장이 서대원들을 시켜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종자 콩을 이제 3마대를 열차에서 떨굽니다. 그리고 착복했다. 이런 것들까지 김정일에게 한때 보고되곤 했었거든요. 김정일이 그냥 용서할 수 없노라 하고 사인 한번 하면 그냥 총살감이 됩니다. 콩 3부대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하는 거군요. 근데 사형수들이 쏘는데 죽지 않으니까 보이지도 않니 권총을 뽑아가지고 정말 코앞에서 막 낭자하게 서른이 튀는 걸 봤는데 이런 것들을 딱 목격하게 되면 일단 모든 그 목격자들이 나는 저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답니다. 첫째로. 그리고 그 관련자들은 무조건 불러다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들까지 형제들까지 앞줄에 앉혀놓고 혹은 세워놓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는 꽤 오랫동안 가죠. 그리고 이게 조직적이라고 하는 게 별로 주의할 만한 대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긴장감이 좀 풀어질 듯 하면 또 한 번 만들고 또 한 번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좀 사상이 좋지 않다거나 행동이 옳지 않은 사람들을 일부러 선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공개 총살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개 처형을 앞에서 지켜보는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치를 떠는 모습을 제가 봤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대부분이 어열조차 못합니다. 예. 그냥 앞에서 얼어붙은 듯이 딱 그냥 하고 그 전기관을 예. 그 모습을 등으로 물론 등 뒤에서 지켜보지만 정말 저 사람들은 보통 정신이 아니겠구나를 보게 되고요. 예. 정말 잔인한 건 저희들이 그 2007년도인가요? 공개청사라는 그 내부 장면을 원래 찍어가지고 내와서 내 보냈던 적이 있는데 애들이 앞줄에 쭉 앉아 있거든요. 관여는 없는 소년단원들이 예. 10대 초반에 예.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애들까지 불러다니고 보여준다. 그게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지금도 계속 또 강화되고 있다. 이건 그만큼 김정은이 잔인하다 내지는 그 체제 유기에 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탈북자들에 대해서 최근 공개 처형은 집중되고 있다고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에 예.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저희들이 접하는 정보를 토대로 봤을 때요. 이제 김정은이 이제 중국 최근에 중국 내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이후로 이제 탈북에 대해서 극히 민감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이미 한 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 TV에 나와서 고현철 씨, 예. 그 김포에서 그 김포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인데요. 북한에 이제 납북이 됐고요. 북한 TV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경위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아 납치거든요. 고아 납치, 어린이 납치. 근데 북한에서 그 죄명은 가장 극단적인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을 그렇게 다루겠다는 이제 경고인 거고요. 그리고 탈북한 것을 유아를 납치한 것이다 이렇게. 예, 이게 탈북민이 이제 사실은 친지를 데려오기 위해서 중국 예. 지역을 방문했는데 아. 보비 요원들한테 이제 납치를 당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주로 중국 지역에 나와 있는 탈북민 출신들 이제 방중과 오고 간 분들, 예. 그다음에 탈북 브로커, 그다음에 탈북해서 이제 잠적해 있던 분들이 만일에 이제 그 발각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몇 가지 자료를 보면 보위부 요원들, 이제 국가안전 보위부는 우리 지금 국정원 요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체제 보위 그 세력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100명에서 50명에 해당하는 주요 탈북민 예. 중에서 이제 이 국내 거주자는 아니고요. 국내 거주하면서 중국에 왕래를 하는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집중적인 테러를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지금 그 안타깝게도 최근 어떤 공개 처형이나 혹은 이제 신원 미상에 지금 그 구금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상당수는 지금 탈북민입니다. 또 하나 우려할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뭐 60명, 30명 뭐 이런 그 숫자는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북한에는 이제 대여섯 개 이상의 그 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예. 여기는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15호 관리소, 요독 정치범 수용소인데 이거는 뭐 제일 험악한 대여소가 아니고요. 이 안에서 완전히 영구히 죽어야만 나오는 그 영구 격리 지역에 있는 정치범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은 혁명화 구역이라고 그래서 일부 이제 출소를 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요독 수용소 출신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실상을 알려진 것뿐이고요.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형이나 고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의 고립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312 상무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네. 상무는 북한에서 우리로 말하면 TF입니다. TF를 북한에서 상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312 상부, 다시 말해서 이런 지금 일반 주민들을 검열하고 처형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그런 조직이 312 상부인데 이게 지금 김정은 정권의 최대 공안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조직계의 직속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어떤 공개 처형이나 어떤 체포 같은 것들을 네. 그러니까 공안 사범으로 다시 말해 체제 보위의 관점에서 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김 대표님은 혹시 3.12 상무에 대해서 최근 탈북한 분들의 증언이나 그 어떤 만행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상무 조직이 3.1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쭉 기존에도 있어왔죠. 예. 대표적으로 남조선 비디오를 보는 거는 뭐 백공구 상무. 백공구 상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뭐 2004년 10월 9일 날에 김정일이가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날짜를 따서 10월 9일이니까 109.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게 직접 조직 지도부가 보고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너무 자유로 유동하고 있으니 통제할 수단이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오케이 사인한 게 이제 그 날짜가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상무가 되는데 북한이 지금 그 상무조들을 동원해서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대부분 뭐 탈북이라든가 외부 정보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포괄된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북한은 통제사이기 때문에 더해서 더를 넘어갈 때 통행증을 꼭 떼야 되는데 예, 통행증 발급은 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탈북을 하느라고 그 평양이라든가 내륙 지역에서 국경으로 왕 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 안 하면 탈북도 막을 수 없고요. 그리고 식량을 구입한다 그러고 과거에서부터 있었지만 유동이 그냥 제멋대로 막 되니까 이걸 막지 않으면 체제가 유지하기 사실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그 3개월 전부터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잡혀 들어갔다, 누가 잡혀 들어갔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지금껏 식량 구입한다고 여행증 없이 열차 꼭대기에 막 올라가서 다니던 9만 사람들을 갑자기 왜 통제하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를테면 중국의 정보원들이 한국으로 왔다든가 집단 탈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그 외교관 출신이라든가 뭐 이민군 뭐 대자 출신이라든가 이번에 18살 난 그 영재 홍콩에서의 탈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책이 유동을 제대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고요. 예. 요새는 아마 소위 그 노동단련대 같은 거는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잡자고 하면 노동단련대가 뭐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어도 부족하거든요. 노동 단련돼요? 예. 가장 낮은 단위의 처벌인데 사실 어떻게 예, 보면 예. 거기서 좀 더 큰 가오면 감옥으로 보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동안 노동으로 단련시키는 건데 지역마다 두세 개씩 다 있고 여기에 미어 터지는데 거기에 미어 터지는 사람들이 그 통행증 없이 이동하던 사람들이다. 이거 다 아마 잡자고 하면 그 상무조가 나서서 다 잡자고 하면 북한 주민의 50% 이상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 주 의원님, 지난번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이 민생 강화하겠다, 민생 예, 더 예. 챙기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그래도 점점 더 안정돼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은 지금 그 방향하고 배치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점점 더 예. 불안해하는 것 같고 오히려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의 그 한반도의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들 중에 네. 이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주목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불안정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권력 기반은 뭐 많은 여러 가지 추측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고위층에 대한 숙청도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7차 당대회 36년 만에 이루어지는 당대회에서도 예. 북한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경제나 새로운 변화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는 부분적인 장마당 경제 활성화 이외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좀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북한에서 무슨 전투 이후에 바로 이어서 전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70일 전투를 하게 되면은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충성의 맹세 결의대회를 시작을 해서 사실 집약적인 노동 동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일 전투가 이루어지면 끝나고 나면 좀 휴식 기간을 줘요. 근데 다시 200일 전투를 시작을 한 건 지금 북한 내에는 9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지난해 20개월 동안 지속됐던 감염 첫째, 두 번째 올해의 대북 제재,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경제 부분의 성과의 어떤 결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200일 전투의 목적은 물론 70일 전투보다는 강도가 낮아요.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휴일도 없이 노력에 동원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체제 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딴 생각을 못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처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김정은이 판단하기에 최대 위협에 관계된 부분들이에요. 탈북, 그다음 외부 사조, 그다음에 정보 유통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일반 경제 사범이나 그런 쪽이 아니에요. 예, 일반 그런 예. 어떤 그 형법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 노동당 조직 지도부 얼마 전에 미 국무부가 김정은과 그 몇 개 북한의 주요 조직들을 인권
유린의 어떤 그 조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네,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인권 범죄의 어떤 그 근본 원인을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직 지도부가 핵심이에요. 예. 거기에 조현준이라든지 김경호라든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조직 지도부가 이 일반 주민들을 탄압하는 3.12 상무를 직접 통솔한다는 이야기는 네. 지금 체제 불안정의 어떤 요인들을 뭐랄까 이제 그 다잡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지금 일반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 과연 그 북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공포 통치가 강화되는 것을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좀 들으시는 얘기들이 많을 테니까요, 김 대표님께서는요. 그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실 뭐 얘기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장마당 통제도 느슨하게 놔뒀다든가 그 주로 간부들을 윗대가리들을 쳐버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했죠. 뭐 새로운 체제에 나 별로 관심 없어. 예. 나 먹고 사는 것만 건드리지 말아줘 했는데 지금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생명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건드리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정말 지금 초긴장 속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거는 지금껏 뭐 경제 제재가 없었겠습니까? 외부의 경제 제재라든가 저들은 자력갱생을 얘기했던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무섭진 않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민들이 이걸 지금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비할 수 없는 다양한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외부 소식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까지 가세한 대북 제재가 시작됐다더라. 원인을 따져보니 우리가 사람들은 백성을 굶어 죽는데 핵과 미사일을 쏴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경악한 것이라더라. 그런데 이번에 7월 달에 김정은을 직접 겨냥해서 인권 범죄자로 지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게 북한 주민들이 이제 또 알게 되는 순서에 꼭 갑니다. 야,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범죄자가 됐다더라. 이걸 김정은이 정말 혀를 물고 막지 않으면 체제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소위 사형을 포함한 통제는 더 강화될 것이고요. 이런 주민들이 계속 이런 소식 계속 듣게 되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천연한 대립 속에서 정말 김정은이 사활을 건 소위 그 주민들의 통제 강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매우 중대한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두 분 말씀 드리면서 더 갖게 됩니다. 최룡해는 왜 갑자기 일찍 귀국한 겁니까? 예, 이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 주민들을 통합할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거리 건설이라든지 뭐 기념비적인 건축물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체육 분야에 집중적인 어떤 투자와 육성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체육 강국을 통해서 사회주의 강국을 이루자는 게 김정은의 공식적인 주요 슬로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가 그쪽 체육 분야를 담당하는 당 비서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심 여러 가지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 리우 올림픽에서 상당한 성과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이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개순이 선수가 그때 다무라 료코라고 하는 그 일본의 신화적인 유도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개순이 따라 배우기라는 어떤 그 인민 운동이 북한에 아주 열풍처럼 번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기거든요. 그런 의도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성적표가 상당히 지금 나쁘기 때문에 조기 귀국한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2인자까지 보냈는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집신기가 매우 불편하겠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북한 사람들 사회주의 독재 국가라고 하는데 과정은 중요치 않고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그렇게 되면 체력뿐만 아니라 체육단 선수들까지 이제 새로운 목표 앞에서 총알을 짓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룡해가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당연히 지게 되죠. 지금 어쨌든 총책 책임을 지고 갔으니까 그리고 금메달만 김정은한테 필요한 상황인데 금메달이 없다 그러면 남선 선수와 사진 찍은 선수까지 포함해서 뭐 사상투쟁은 목표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아마 큰 광경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전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